네, 안녕하세요. 디케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이 요청하신 항공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항공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루고, 2편에서는 항공주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면 어떤 기업이 제일 나올지 미국의 4대 항공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 산업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받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미국 페드의 엄청난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상승하긴 했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항공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항공사들의 운행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사진처럼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요. 탑승 전에 발열 체크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오른쪽처럼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제 텅 비어 있죠. 여행 수요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회복 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이 2020년에 현재 여행 수요고, 이 파란색이 2019년이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여행 수요는 떨어진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은 축소되거나 혹은 적은 수의 탑승객만 태워서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비행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7명의 탑승객만 지금 태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 29명만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왜냐면은 평균적으로 300명이 탑승한다고 할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매일 나가요. 그래서 파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델타 경우에는 그 50밀리언 달러니까 이게 5천만 달러거든요. 매일 5천만 달러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에 대한 리스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리스는 그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항공사가 비행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무관하게 돈은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대 항공사의 일일 지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70밀리언, 7천만 달러 정도 나가고, 매일입니다. 1일입니다, 1일. 그 다음에 델타가 한 5천만 정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4천만 정도,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한 3천만 정도 나갑니다. 매일 최소 3천만 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유출만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2편 재무 분석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어쨌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 노선도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팬데믹에서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노선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더 많이 비행기를 띄우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안 띄우고 돈을 내느냐, 비용을 나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라도 띄우고 비용을 내느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인력, 특히 이제 파일럿 같은 그 기장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희망퇴직을 제시하면서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그 정부로부터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결국 부채, 그러니까 즉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무료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의 이 부채 수준을 보면은 이미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메리칸 에어라인인데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채가. 근데 여기에 구제금융까지 받았으니까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여기에 거의 더블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연명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돈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보유 중인 항공사 지분 전체를 매도했죠.
워런 버핏은 항공사의 펀더멘털과 전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매도 소식이 나오고 항공사들 주가는 엄청나게 크게 빠졌죠. 물론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주가보다는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엄청난 투자의 대가가 항공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전망이 훼손되었다고 봤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항공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세계 최대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CEO도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최근에 그 미국 방송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항공사 중에 최소 하나는 파산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고, 게다가 항공사들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봤는데, 일단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As people begin to relive their lives, we expect that they will also get back to traveling. And as long as we can demonstrate the safety of our industry, the safety of our airplane experience, we believe we will return to a growth rate similar to the past, but it might take us 3-5 years to get there. 또 항공업계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도 이 항공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분은 그 과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hil, that's a tough one, and your guess would be as good as mine, I think. But the way I see it is obviously the second quarter is gone from economics standpoint. The third quarter is going to be very, very difficult. As you know, Phil, to fill an airplane, you don't fill it overnight. You have to have that booking curve. So 4 to 6 weeks before the flight starts, you have to have very active bookings. So if the airline wants to fly full in the fourth quarter, it's going to have to be booking aggressively in August and September. And I'm not sure that I see that right now. I think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has a better chance to be more normal. I don't mean as high as last year, and I don't mean sort of at full levels, but I think the fourth quarter this year is the first quarter that the airlines can think that maybe there can be some semblance of positive cash flow and a sign that things are coming back. 이분 역시도 올해 4분기까지는 일단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분기입니다. 백신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4분기도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즈니스 트립, 즉 출장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I actually worry more about the business travel long term than the leisure travel. I can see that at some point when we're all comfortable going to restaurants again and comfortable that gathering isn't going to be a risk for u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 can see leisure travel coming back strong and full. I mean, you're not going to take your vacation through Zoom or Skype, right? But business travel, I could see some permanent or some longer term lag to bring back business travel as businesses are learning how to do business remotely and learning it can work and learning that they can be quite productive even without some of the travel. So that's my fear longer term. What I hope for the industry, Becky, is that the industry just gets better about how it thinks about biological safety. The industry.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를 도입하고 또 실행을 했죠. 많은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그리고 생산성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서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시스코 웹엑스 등의 프로그램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테크 회사들은 앞으로 쭉 재택근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레 출장도 줄어들 거라고 봐요. 굳이 출장을 갈 필요 없이 그냥 원격으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정말 중요한 거는 출장 가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출장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이 출장이 줄어들면서 이 비즈니스 트립 지분, 그러니까 항공 운항의 중에서 여행 말고 출장 지분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제 반영하는 게 의무화가 되는데, 위에서처럼 이렇게 중간 좌석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좌석 간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의 67%까지만 탑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상황,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조치는 사실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되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airlines had to run at 67% capacity and we assume that they could fill every seat of that 67% capacity, what does that do to the airlines? Thanks for having me on again, Melissa. Yeah, it's, look, they won't make money, plain and simple. They can't do that sustainably. They can do it for a few months. They can even do it a month or two without raising fares. But to Phil's point, they're going to have to raise fares, which has the effect of discouraging demand. And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kind of people self-limiting, and they would sell fewer. 네, 이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항공사들이 67%의 수용률을 준수하게 된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여행 수요에 저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겠죠. 이거 뭐 기본적인 경제 원리니까요. 근데 물론 그동안 뭐 여행 욕구가 엄청나게 억눌렸던 사람들은 요금 인상분보다 그 여행에 갔을 때 만족도가 더 크다면, 효용이 크다면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더 악화될 거고, 그러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여행 수요가 감소분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산업 자체가 원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산업입니다. 이 좌측을 보시면 이 미국 4대 항공사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상당히 일정한 수준이고요. 물론 여기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 특정 시기, 그러니까 뭐 유가에 대한 영향, 아니면 뭐 여기는 이제 뭐 테러, 아니면 전염병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 추세가 굉장히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산업이에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저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가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역사적인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주가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투자했더라도 20년 동안 번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 차익이. 물론 이때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물론 이때는 배당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당이라도 받아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유나이티드 항공 보면은 여기는 이때는 또 크게 빠지고, 물론 또 우상향했지만 또 크게 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이때 판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었겠지만, 이때 안 판 사람들은 결국 다시 10년 동안 뭐 변한 게 없죠. 왜냐면은 뒤에서 보겠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배당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해도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아메리칸 항공은 비슷해요. 유나이티드랑 폭락하고 횡보, 올랐다가 폭락,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델타 항공에는 횡보하고 상승, 폭락. 물론 앞에 이제 회사들보다 좀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얘네는 좀 나은데, 근데 배당 매력도 없어요. 주가 매력도 크게 없는데 배당 매력도 없다. 그나마 델타는 배당을 잘하는 편인데 배당 역사가 6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본 대로 이 폭락하는 기간 동안 배당하기 어려워요.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은 아예 배당 성장이 없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여기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2년에 처음 배당하고 나서 계속 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되지만 이 8년이 배당을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 늘었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 4개 중에서 제일 낮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안 합니다. 얘네는 정말 주가도 매력이 없고 배당도 매력이 없다. 근데 여기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구제가 금융 받은 거에 대한 조건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배당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 투자를 위해 매수를 해도, 예를 들면 그 기간 동안 배당도 못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가 매력도 사실 큰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저희 이분의 의견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메리칸, 로버트 크랜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과거 아메리칸 항공의 CEO거든요. 또 한번 들어보시죠. From here on out, did you sell all your airline stock that you got over? I haven't owned any airline stocks for many years. I owned some stocks when I ran American, and I thought then and told my employees, I think this is a great business,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 the world, but I don't think it's an investable business. 네, 보신 것처럼 이 항공사의 CEO도 항공사람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CEO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과 그 산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CEO들만 봐도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식을 취득하고 또 투자를 하죠. 하지만 이분은 항공사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투자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항공사의 CEO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 같은 어떤 개인 투자자한테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 여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이 진정이 된다면 저는 여행 수요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투자해볼 고민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만약에 미국 항공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하는 게 제일 타당할지 이 미국의 4대 항공사를 가지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